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12시 40분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와 국익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종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악수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악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폐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적대 행위를 김정은이 그 회담을 계기로 종식하기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측근들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끝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은 남침 범죄자의, 전쟁 범죄자의 배상 책임, 국군포로 6만 명을 불법 억류한 문제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일체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악수를 했다는 그 쇼를 현실로 바꾸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익 선전 선동 방식인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과 관계되는 핵 문제를 의논했다는 것은, 이것은 치욕입니다. 두 사람이 점령국 대표로 무슨 만나서 회담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면은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들끓어야 하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게 선동기관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선동기관화 되어버리면은 정권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은, 이번 이 명백한,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거짓쇼에 속는 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을, 진위, 피아, 선악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7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인데,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가 49%입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급등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5%포인트 줄어가지고 40%입니다. 그러니까 49대 40입니다. 아주 높은 숫자입니다. 49가 잘하고 있다, 49% 잘한다, 그리고 40%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31%. 두 번째가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17%. 세 번째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잘한다. 7%. 이건 완전히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 내지 현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한 것 빼고는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한 간에 지금 관계 개선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관계 개선이 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 가족 보내주고, 그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납치해간 사람들 돌려주고 천안함 사과하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관계 개선이겠죠. 그게 국가 이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31%가 잘한다. 이건 지지난주보다 15%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오르니까 문재인 국정평가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를 잘하면은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외국에 가서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가 지금 완전히 파산되었는데도 외교를 잘한다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 한반도의 평화가 뭐냐?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북한 농당 정권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의 평화는 북한 농당 정권이 없어지는 거죠. 또는 약화되는 거죠.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되는데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식 평화가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게 북한의 평화입니다. 북한이 말한 평화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말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잘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소멸해서 한반도가 공동묘지의 평화로 가는 것을 그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익의 선전선동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속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을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지지도가 높은 계층이 누구냐? 문재인 국정평가에서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 53%, 인천, 경기 51%, 광주, 전라도는 74%나 됩니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정상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경상도가 많습니다. 대구, 경북 59%, 부산, 울산, 경남 51%. 그리고 문재인 정부평가 잘하고 있다가 세대별로는 30대 61%, 40대 57%, 잘 못하고 있다가 많은 데는 60대 이상 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가 잘하고 있다가 66%나 됩니다. 못하고 있다 28%. 그리고 생활 수준이 상, 중상, 중에서는 50에서 54%로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38%밖에 안 됩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 또는 성인 중에서 52%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40%. 중도층이 상당히 지금 문재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43%, 북한 관계에 치중하는데 너무나 친북 성향이다 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6%, 일자리 문제 부족하다,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5%, 외교 잘못하고 있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한국 사람 중에 한 9대 40, 거의 반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 외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인데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한 49%나 된다. 그리고 그 49%의 성향이 배운 사람들이고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또 고학력, 고소득자, 그리고 30대, 40대에 집중되어 있다. 화이트 칼라가 많다. 이러면은 이런 나라는
이렇게 분별력이 핵심 계층에서 분별력이 무너진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고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차베스 마두로의 20년 선동에 국민들의 분별력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만%입니다. 그래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익 독재는 계급 독재로 갑니다. 집단 독재로 갑니다. 독재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배계층 전체가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독재자 한 사람, 한두 사람이면 그 사람만 제거하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이 독재자로 행세하는 나라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외부 요인이, 어마어마한 외부 요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내전적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내전적 상황의 모델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시아파, 순니파, 똑같은 아랍말을 쓰고 똑같은 신을 믿으면서 시아파, 순니파가 벌리는 무자비한 내전,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좌우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국가 자살은 베네수엘라의 경우죠.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이 시리아형이냐 베네수엘라형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국가가 지켜온 체제를 부수려고 할 때 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대가 나와 가지고 집권하는 그런 경우가 외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의 가능성은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네 가지 시리아형, 베네수엘라형, 그리고 공산주의자 아옌데를 몰아낸 칠레형, 아니면은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 방법, 네 가지 방식이 대한민국 앞에 선택지로서 널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말,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이 한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자세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더욱더 우리가 실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